강하늘은 오늘도 어김없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은 모습은 그저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언니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언니 강하윤에게 하늘은 그저 조용히 번역 일을 하는 평범한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늘의 손목에 나타난 희미한 상처들, 서랍 깊숙이 숨겨진 검은색 봉투들, 그리고 밤마다 울리는 수상한 전화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하늘아,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니? 동네 새로 생긴 식당에서 같이 밥 먹자. 언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조직 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제안을 거절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언니. 좋아요. 6시에 만나면 될까요? 답장을 보낸 후 하늘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이 사무실이라 부르는 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번역 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안쪽 방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책상 위에는 도시 전체를 장악한 조직의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보스님, 오늘 미팅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를 언니에게 철저히 숨기며 살아가는 이중 생활은 더더욱 어려웠죠. 아버지는 두 딸을 태어나자마자 분리했습니다. 하윤은 평범한 가정에서, 하늘은 조직의 후계자로 자라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두 자매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하늘은 언니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보고서 확인하시고 특별한 사항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경외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봤지요. 누가 봐도 그녀는 타고난 리더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하늘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언니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나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 하늘의 걸음걸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하늘과 하윤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요. 하늘은 식당 앞에 도착해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소에 연약한 여동생 모습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목소리는 한 톤 높이고 걸음걸음마다 조심스러움을 담아내는 것까지 완벽한 변신이었죠. 하늘아, 여기. 식당 안쪽에서 하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나처럼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늘은 그런 언니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순수함을 간직한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언니, 오래 기다렸어요? 하늘은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요즘 번역 일은 어때? 바쁘지? 하늘은 준비해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지요. 소설 번역 작업이 바쁘다는 얘기,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생겼다는 얘기들. 모두 조직 생활을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변명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는 남자. 하늘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조직의 핵심 간부 중 하나인 태석과 그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태석도 하늘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려다가 하늘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너 아는 사람이야? 하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하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란 것 같아서. 하늘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비슷하게 생겼나 보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지요. 보스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늘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 언니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마. 태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의심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하늘은 불안함을 감추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언니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어요. 여동생 하늘의 눈빛,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남자들의 태도까지. 특히 그 중 한 명이 하늘을 바라보던 방식은 마치 상관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윤은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조직폭력배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글들이 나타났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커뮤니티 글. 전설의 보스가 남긴 비밀의 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클릭하자 익명의 작성자가 올린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현재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보스의 피를 이어받은 그녀는. 하윤은 화면을 내리며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름은 없었지만 상황 묘사가 하늘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하늘이 자주 외출하는 시간대, 갑자기 받는 전화에 긴장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 보이는 멍자국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늘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지요. 하윤 씨,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동료의 물음에 하윤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괜찮습니다. 점심시간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하늘의 사무실이라는 번역소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요. 여동생이 일한다는 그곳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번역소는 생각보다 조용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세계 번역소라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죠. 하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하윤이 들어오자 잠시 당황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강하늘 씨가 일하시나요? 제가 그분의 언니인데요. 하윤의 말에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네. 하늘 씨는 지금 외근 중이시고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딘가 어색한 대답이었지요. 하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었지만
번역 관련 서적이나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에는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혹시 메모 남길까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하윤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이곳은 번역소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을 넘어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요. 무슨 일이죠? 하늘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보스님, 오늘 오전에 언니분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하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비서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윤이 찾아왔고 하늘이 외근 중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사무실을 둘러보는 하윤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다는 것까지. 화면에는 무엇이 보였죠? 하늘의 질문에 비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조직 자금 현황을 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유지해오던 비밀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하윤이 받았지요. 언니, 오늘 사무실에 왔었다고 들었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응,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어. 너 만나고 싶어서. 하윤의 목소리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녁에 만날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하늘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을 소집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조직 활동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제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철저히 통제해 주세요. 하늘의 지시에 간부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스님,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럴 수도 있겠죠. 저녁 하늘은 언니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장바구니 가득 식재료를 담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하윤의 눈빛은 달랐어요.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하늘이 밝게 말했지만 하윤은 미소 대신 깊은 시선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하윤의 갑작스러운 말에 하늘은 요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번역뿐이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이죠.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전설의 보스가 남긴 비밀의 딸이라는 게시글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거 혹시 너 얘기 아니니?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언니, 그건 그냥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하늘의 말에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윤과 하늘의 대화가 이어지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언니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엎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소심함이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명령적인 어투였죠. 하유는 놀란 표정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너. 말을 잇기도 전에 검은 복면을 쓴 세 명의 남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에는 수년간의 무술 훈련이 배어 있었어요. 언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요. 하늘의 지시에 하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첫 번째 공격자가 하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놀라운 속도로 공격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보스의 여동생을 데려와.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순간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목표가 자신이 아닌 언니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언니를 건드려? 하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두 번째 공격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세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죠. 하지만 숫자의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뒤에서 하늘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이 화장실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태석을 비롯한 하늘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스님, 태석의 외침과 함께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하늘의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공격자들을 제압했고 하늘은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유는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태석과 다른 조직원들이 공격자들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늘은 태석에게 눈짓했고 그는 공격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직원들도 모두 물러났죠. 거실에는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하늘은 소파에 앉아 언니에게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하유는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여동생의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강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조직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고백에 하유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셨잖아. 하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알고 계신 아버지는 양부모님이세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강남 일대를 장악했던 조직의 두목이셨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은 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하윤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죠.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나는 평범하게, 하나는 후계자로 키우기로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언니는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었고 저는 아버지 곁에서 자랐지요. 16살 때부터 조직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찾아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었거든요. 내 자매를 찾아 지켜주라고 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유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와 정리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왜 우리를 공격한 거지?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라이벌 조직입니다. 그들은 제가 언니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니를 인질로 삼아 저희 조직을 위협하려는 속셈이었겠죠. 하늘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유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난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내가 보여준 모습, 우리가 나눈 시간들. 하윤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났지요.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 정체만 숨겼을 뿐 언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언니를 찾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나약한 모습이었죠. 언니를 지키기 위해 이 조직을 계속 이끌어왔어요. 아버지의 라이벌들로부터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유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하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삶도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거야? 하윤의 질문에 하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더 이상 언니가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늘은 전화기를 꺼내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간부들 소집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강인해졌어요. 전화를 끄는 하늘은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오늘 밤은 제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내일부터 모든 일을 해결할게요. 하유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여동생을 믿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하늘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를 지나는 동안 하유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늘은 운전하며 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늘의 안전가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유는 여동생의 또 다른 모습에 적응하기 힘든 듯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안전합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깊어갈 무렵 하늘의 간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늘은 회의실로 향했고 하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단호한 표정, 그리고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불법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하늘의 선언에 간부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스님, 갑작스러운 결정이십니다. 조직원들은 어떻게? 하늘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금과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회의가 끝나고 하늘은 지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하윤은 여동생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늘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저는 처음부터 이 길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직을 이어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내가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왔다니. 하윤은 여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도 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그녀도 결국은 상처받은 여동생일 뿐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라이벌 조직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언니, 오늘 하루만 더 여기 있어 주세요. 모든 일이 끝나면 함께 떠나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하늘아. 하늘은 태석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모든 준비됐나? 하늘이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제보할 모든 증거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의 흔적만 지우면 됩니다. 하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계획이 마침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한 창고에서 두 조직의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할 차례야. 하늘의 선언과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하늘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 끝났어요, 언니.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벌떡 일어나 하늘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정말 괜찮은 거야?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요. 라이벌 조직은 경찰에 체포됐고 우리 조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체됐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댔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조금씩 증거를 모으고 합법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왔거든요. 하윤은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윤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와 함께 떠나고 싶어요. 멀리 해외로요. 제가 그동안 합법적으로 모아둔 자금이 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해요.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떠나자.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 2달 후, 남해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라는 이름의 이 서점은 금세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하유는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강인한 보스가 아닌 그저 책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서점에 한 무리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태석과 몇몇 전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자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보스? 아니, 사장님. 태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도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유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동생의 과거 부하들이 이제는 그저 친구처럼 방문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늘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도 이제 모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태석은 보안회사를 차렸대요. 하유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자매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은 꿈만 같아. 하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될 줄 몰랐어. 하늘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짜 빛을 찾은 것 같아요. 먼 바다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부들에 배었습니다. 하늘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대신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자매의 모습 위로 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